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20년 수능 문제로 한번 해보고 시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을 읽는 기본적인 기본기 다지면서 결국엔 우리가 슬프지만 문제를 잘 풀기 위한 거고 어떤 글을 한번 읽고 기억하기 위한 거다. 이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승유는 뭐 앞에 수업에서 수학에서도 했지만 공부법이 사실 수학하고 똑같아요. 우리 민준이도 나랑 수학을 해봤지만 결국에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그 문장에서 이게 진짜 핵심적인 단어들이고 얘네들끼리 어떤 연결을 좀 시키면서 얘네들을 나만의 언어, 결국에 나만의 언어라는 거는 요약이 될 테고 그것은 하나의 그림이 될 테고 그리고 그것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그 개념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와 억압이라는 이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이제 빗대서 하는 거죠. 물론 이 첫 번째 시는 자유와 억압은 아니에요. 그 개념은 요 작업들을 계속 메모 손으로 계속 써주세요. 왜? 우리는 아직 초보니까 천천히 손으로 쓰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화면 켜고 그 손필기 한 거 좀 보여줄 수 없을까? 가능하면 1번. 나 지금 화면 켜서 그 손필기 보여주긴 좀 힘들 것 같아. 2번. 손필기. 우리 승희는 괜찮은 것 같고. 민준이도 오케이? 좋아요. 선생님 처음부터 해설 안 할 테니까 물론 프린트한 친구들이 있다면 여기다가 대고 막 해도 되고요. 그 선생님이 그냥 읽을 테니까 이게 좀 중요한 것 같다. 또는 뭐 이게 그림 또는 뭐 나만의 쉬운 언어 뭐 설명하기 쉬운 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손이 바빠야 돼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자, 읽으면서 바로바로 스케치 또는 핵심어 체크 또는 뭐 내가 나만의 더 쉬운 언어로 뭐 요약 뭐든 좋습니다. 선생님 속도로 읽으면서 그 생각들이 사실 다 손으로 옮겨지진 못할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훨씬 빠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읽었던 것들을 뭐든 좋아요. 나는 그냥 뭐 이거 단어 하나만 알면 될 것 같은데 하고 뭐 체크도 되고 자, 그거 한번 지금 표시한 거 한번 보여주세요. 손 메모가 어쨌든 우리가 이게 사실 생각이죠. 우리 승유 좋습니다. 승유는 이렇게 어떤 그 단어끼리에 그 표시를 좀 해준 것 같고요. 자, 승유 거 먼저 좀 캡처한 거 보고요. 그 다음에 좀 민준이 조금만 밑으로 내려볼래요? 너무 내렸다. 조금만 위로. 밑에는 더 체크한 게 없나? 그냥 옆에 오른쪽에만 있는 건가?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민준이는 조금 더 그림이 더 있고, 그렇습니다. 어디 갔냐? 이렇게.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승유는 먼저 단어들을, 바람, 바람이라는 어떤 단어에 좀 체크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좀 대칭이 되지 않느냐라는 두 가지, 그리고 여기 같다라는 표시했습니다. 여기를 이제 어떤 것들이 좀 더 주목해야 되는지 여기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체크해줬고요. 우리 민준이는 바람이 좀 불고 손은 왜 나왔을까? 손에서도 바람이 나오나요?
바람이 반복된다. 여기다가 조금 더 표시할 수 있으면 더 표시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차피 바람이 끌려가는 것, 바람이 끌고 가는 것. 좋습니다. 자, 일단 이건 정답률 70%면 원래 쉬운 문제가 90% 되고 조금 보통 80%. 근데 70%면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체크하면 좋을지를 역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불려가는 이라는 피동 표현. 혹시 모르는 단에서 물어보세요. 통해서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려는 타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자, OX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어려우니까 피동 좋아요. 우리가 피라는 것은 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피해자 괜찮죠? 또는 피의자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범인으로 의심을 받는 걸로 당하는 사람. 그리고 영어에서 우리가 저기 동사에서 이거 뭐라고 하더라? B 플러스 PP? 이거를 피동이라고 표현하죠. 선생님 문법 B 플러스 PP에서 수동태 그죠? 수동태 좋아요. 수동태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죠. 뭔가 지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른 말로 피동이라고 또 씁니다. 이게 하여간 당한다 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피동이라는 것은 불려가는은 어때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있는데 바람을 불어.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부는 거죠. 근데 이 바람이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불려질 수도 있지. 예를 들면 누가 내 배를 꽉 눌렀어. 그러면 바람이 불려지죠. 이런 거 보고 우리가 남에 의해서 하는 걸 피동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불려가는 이 피동이 맞나요? 예를 볼까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불려가는 걸까? 바람이라는 게 지 혼자 가는 게 아니네요. 불려간다. 예를 들면 야 선생님이 너 불러 그러면 내가 불려간 거죠. 선생님한테. 괜찮나요? 자, OX 한번 가보겠습니다. 풀이를 듣고 나면 뭐야 이거 너무 황당한데 이럴 수 있어요. OX 지문하고 혹시 프린트 안 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작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 읽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승윤은 X를 했는데 혹시 이유도 한번 써볼 수 있나요? 이유. 우리는 계속 이유를 쓰는 연습을 또 해야 돼서 민준이도 X로 한번 좀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떨지 모르겠네요. 느낌이. 화자는 이유에 섰다라는 능동적 표현으로 자신 의지를 강조했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도전. 또 다른 친구들도 있을까요? 순응한다는 느낌이 없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풀이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글을 읽을 때 항상 주어를 체크해야 돼요. 우린 주어를 그동안 동그라미로 많이 쳤습니다. 그리고 그 주어에 대한 설명을 밑줄을 많이 쳐요. 결국엔 국어는 주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단하는 거, 거기서부터 국어는 시작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만약 하면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오고 그리고 또 어디로 불려가냐? 왠지 불려간다라는 것은 뭐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뭐 이렇게 좀 더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누가 여기서 불렀나 봐. 뭐 잘 모르겠어요. 이런 그림이죠. 중요한 것은 얘의 주어는 누구야? 바람이죠. 자, 그러면 다시 불려가는이라는 피동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자, 화자가 불려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려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가는 거지. 자, 그러면 요 해설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해설. 자, 여기서 해설 쓰면 불려가는 것의 주체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피동이기 때문에 누가 불렀긴 했겠지만 최소한 내가 부른 건 아니야. 내가 부른 건지 잘 몰라. 불려가는 것의 주체는 바람이다. 그죠? 이를 토대로 화자의 태도와 알 수 없다. 괜찮나요? 자, 인정된다 1번, 인정 안 된다 2번. 인정 안 될 수 있어. 국어 문제라는 것이 인정 안 될 수 있습니다. 주체라는 것을 판별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서 진짜 너무 강조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죠?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한다. 그러면 사실 피동 표현이라는 것이 순응한다라는 느낌이 있죠. 야, 너가 불려오면 내가 불려가니까. 그죠? 그럼 만약에 이거를 화자의 태도가 아니라 뭐야? 바람의 태도로 강조하고 있다라면 맞는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여기다가 바람이 주인공이라는 거 한 번 정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2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학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이유가 없을까? 라는 물음의 형식으로 그렇죠. 물고 있죠. 화자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하고 있다. 자, 화자가 어떤 고통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단정하고 있다. 자, 민중이 그건 알 수 없다 이렇게 썼고요. 또 다른 의견도 괜찮습니다. 항상 이유를 문제풀이에서는 써주면 좋습니다. 내가 처음에 썼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항상 다시 이 풀이를 쓰고 메모해 두고 이 풀이에서 이게 좀 더 이게 명확하구나 안 명확하구나를 계속 느껴보는 연습이 되게 좀 중요합니다. 없을까라는 말은 오히려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좋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야, 혹시 너 연필 있어?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요. 단정하고 거리가 멉니다. 자, 만약에 단정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야, 그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 자신한테 물어보지 않겠지. 자, 그러면 2번 풀이 또 써보겠습니다. 자, 단정은 단정은 단호하게 확신한다는 뜻이다. 괜찮죠? 물음은 자신의 의견에 확신이 없을 때 하는 것이다. 특히 이 글은 어때요?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 자, 이렇게 단정이라는 단어의 뜻과 물음이라는 것이 충돌함으로써 이것을 틀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딴 건 얘가 정신적 고통이 있나? 이유가 근데 딴 건 모르겠지만 단정이라는 단어가 엄청 마음에 안 듭니다. 어떤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랑 충돌한다는 거죠. 물음이라는 거. 얘도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물어본다는 거.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잠깐 이유가 없을까 한번 볼까? 내 계름이면 이유가 없을까? 내 계름이 이유가 없다라고 처음엔 단정했다가 아니야. 내 계름이 이유가 없을까? 잠깐만 이유가 있나? 뭐 이게 잘 모르는 거죠. 얘도. 자, 갑니다. 다음 3번.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을 병치하여. 자, 병치라는 단어 혹시 모르면 질문해 주시고.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벌써 X예요?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임을 암시하고 있다. 무관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고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자, 이거는 또 어느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드는지. 병치했다라는 것은 병렬 연결하나요? 치자는 노타는 뜻이고요. 치환할 때처럼 그럼 이런 거 뭐 한 여자를 사랑하다, 뭐 시대를 슬퍼하다 이런 거 병치로 괜찮습니다. 예, 병렬적으로 나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화자의 개인적 그게 불행이냐? 어떤가요? 시대를 슬퍼한 일이 없다고 시대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대에 대한 무관심이 괴로움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 괴로움이 무관심이 된 이유는 아니다. 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대에 대한 무관심이 자 여기 보면은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대부터 한번 볼까요? 자, 시대를 슬퍼해요. 시대가 슬프다는 것은 뭔가 좀 시대적으로 굉장히 뭐 약간 여기서 억압 같은 것 있을 수 있겠죠. 충분히. 시대가 진짜 뭐 일제 강점기라고 해보죠. 윤동주가 이때 좀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시대를 슬퍼하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시대에 대한 무관심이 괴로움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 시대에 대한 무관심, 괴로움에 대한 이유. 시대를 내가 완전 무관심해. 내가 관심이 없어. 딱 차단돼 있어. 이것이 괴로움에 대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괴로움 이게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네. 괴로움이 무관심에 대한 이유는 아니다. 괴로움이 반대로 무관심에 대한 이유는 아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 지금 첫 번째 질문으로는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한 여자를 사랑한 일이 없다라는 말이 있고요. 사랑한 일. 이거 좀 개인적인 거긴 하죠. 근데 뭐 불행이라고 말하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한 여자를 사랑하는 거 개인적이긴 하죠. 시대를 슬퍼하는 것도 개인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조금 뭐 개인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시대를 좀 슬퍼하는 거니까 약간 뭐 공적인 느낌도 들긴 드네요. 예.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얘가 지금 결국엔 이 얘기를 듣고는 나 시대에 무관심해. 나 지금 이제 시대 무관심한데 그게 나 진짜 뭐 개인적으로 누구 여자를 사랑한 적도 없고 그리고 시대를 슬퍼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관심해.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그것을 넌지시 암시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 조금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얘도 틀렸고 얘 느낌이 진짜 안 좋긴 한데 말이 좀 어렵죠. 시대에 대한 무관심. 근데 여기서 지금 시대가 무관심한지 안 무관심한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그죠?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이게 불행이냐, 개인적 불행이냐. 이거 좀 불행한 건 뭘까? 난 요게 좀 별로인 것 같긴 해. 얘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엄청나게 어려운 생각이 아니라 잠깐만 이거 화자의 개인적 불행? 이게 개인적 불행? 병치한 건데 둘이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말하고 싶은 게 혹시 사랑한 일이 없는 게 혹시 시대를 슬퍼한 일이 없다 뭐 이런 시대를 슬퍼한 일이 없다 무관심할 수 있겠죠. 얘를 원인 결과로 본다? 아니 병치라고 했는데 나는 여기에서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병치라는 단어랑 그냥 이렇고 나 이랬다라는 거랑 원인이라는 것이 좀 느낌이 병치는 병렬적으로 그냥 한 거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근데 걔네가 뭐 이렇게 원인을 갖는다. 요게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물론 여기 해석이 좀 어려울 수는 있죠. 지금 여기 있는 풀이도 어때요? 물음하고 단정이 어때요? 뭔가 그 의미를 떠나서 뭔가 좀 별로 이렇게 단정한 애가 왜 물어봐? 뭐 이럴 수 있죠. 병치가 왜 원인이야?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일단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개인적 불행이냐? 지금 이런 거거든요. 내 게으른 이유가 없을까?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내가 지금 괴로운데, 내가 지금 이유 없을까? 괴로운 거? 근데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고 괴로울 일이 없는 거야. 뭐 슬퍼할 일도 없고 내가 괴로운데 나 얘네들 그런 적이 없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 그 의미를 모르겠지만 걔가 불행했던 적이 없는 거야. 자, 이거 인정되면 1번, 별로 안 되면 2번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직은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 민준이가 1.5 좋아. 자, 또 우리가 한번 써보면 내 괴로움에서 이유가 뭐 사랑도 아니고 그리고 뭐 시대를 뭐 걱정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불행한 것도 아니야. 그 문장만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병치라는 단어랑 병치에서 이렇게 원인이라는 단어를 할 수 있나? 별로일 것 같은데. 병치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그냥 병렬적이라는 것은요, 둘 이상의 것을 한 곳에 두거나 동시에 설치한다. 작은 방과 큰 방이 병치되다. 병렬이라는 단어가 조금 서로 원인 결과가 없는 거거든요. 직렬은 원인 결과가 있지만. 좋습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완전히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체크. 자, 없다를 반복을 활용했대. 그죠. 여기 보니까 여기에 없다도 있고 여기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자신의 삶과 내면을 응시하는 내면을 응시한다? 그런 건가?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드러낸다. 자, 요거 OX 한번 가볼까요? 없다. 민준인 O. 또 한번 좋습니다. 자, 이유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유 같이. 자, 먼저 써볼까요? 자, 예를 들면은 사랑한 여자가 없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나의 과거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괜찮나요? 나 살아가는 거 좀 없는데? 나의 과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과거를 생각해 보는 것은 나의 내면을 응시하는 거고요. 나의 내면을 응시하는 것은 꼭 잘못한 게 없어도 반성하는 것이다. 자, 지금 이 내면을 응시한다와 반성한다라는 것은 엄청 자주 물어보는 거고, 이 시에서 시를 왜 썼냐? 특히 현대시는 내 생각을 계속 성찰하려고 씁니다. 승유가 괴로움의 이유에 대해 성찰하면서 질문에 스스로 돌아보면 하나씩 답하고 있다. 좋습니다. 네, 아주 좋은 답변. 특히 반성적을 하고 있다라는 문구, 이것도 꼭 그냥 시험에 그냥 무조건 물어보는 겁니다. 무조건. 네, 아주 좋아요. 선생님 좀 어려운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어렵다랑 선생님 이제 이게 방향 설정인데 여러분들 계속 앞으로 몇 년간 어떤 국어 공부나 어떤 이제 글을 읽고 할 때 이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선생님 지금 하는 건데 반성적이라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돌아볼 반이고요. 성자는 이제 이 눈목자가 역시 들어가죠. 성찰한다는 성인데 좋습니다. 요걸 토대로 내가 조금 있다가 다시 글을 읽으면서 그림 그리는 거 한번 해볼 테니까요. 자, 5번 흐르는 데와 자, 요건 맞네요. 5번 흐르는 데와 섰다의 대비. 자, 흐르는 데와 섰다는 대비가 맞나요? OX 해볼까요? 좋습니다. 맞죠? 대비를 통해 대비라는 건 뭔가 차이가 있는 것들을 같이 세워놓는 거죠. 변함없는 자연에서 자,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자, 요것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수능 문제에서도 어려웠던 문제. 이 두 개를 이용해 자신이 나타내고 싶은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그래서 잠깐만요. 위에는 괴로움의 이유에 대해 성찰하면서 질문에 스스로 들어간다.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자신이 나타내고자 싶은 의미를 비유적으로.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요거에 대한 설명인가요? 요거 X 흐르는 데에서 보이듯 변하는 자연에도 불구하고 서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좋죠. 지금 우리가 승효가 좀 어떤 식의 대답을 했냐면 여기에서 흐르는 데라는 단어 흐르는 건 멈춰 있는 게 아니다. 좋아요. 아주 지금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고 있어요. 마음에 듭니다. 단어에 지금 민감한 느낌이 더 들어요. 자, 선생님도 한번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밥은 다 먹었니? 근데 선생님은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 수업이라 요때가 좀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첫 번째로는 첫 번째 들었던 생각 요거 맞는 말이죠. 근데 얘를 비판하거나 얘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그 흐르는 데서 보이듯 변하는 자연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 여기서 첫 번째로 딴지를 걸고 싶은 게 뭐냐면 뭐가 좀 마음에 안 드느냐면 흐르는데요. 그럼 변함없는 자연? 잠깐만. 흐르는 거가 변함없다? 물론 매일매일 흐르니까 이게 변함없다라고
어거지를 피울 수도 있는데 이럴 수도 있죠. 뭐라고? 아니 흐르는 데가 왜 변함이 변함 없는 이냐라고 딴지 걸 수 있죠. 흐르는 건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 자체가 완전 딴지를 걸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딴지를 걸 만한 것들을 시험에 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오답 시에 걸리면 진짜 다 사퇴하고 자기 막 다 잘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려는 깨달음. 여기서 흐르는 데서 여기 섰을 때 뭔가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는 건가?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제 의지가 있는데,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반석 위에 서 있다라고 하네요. 자, 언덕 위에 서 있어. 강물이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있다. 어때요? 예를 들면 강물이 흐르는데 나는 그 강물에서 뭐 꼿꼿이 서 있었다. 자, 그럼 의지가 괜찮죠. 근데 지금 뭐라냐면 그 흐르는데 언덕 위에 섰대요. 의지라는 것은 의지는 뭐죠? 어려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도 꺾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 맞나? 꺾이지 않는 마음 들어봤나요? 꺾이지 않는 상황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흐르는데 물론 흐르는 게 뭔가 나한테 막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데 언덕이 있잖아. 좀 그렇죠. 의지가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고 그 다음에 변함없는도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고 이 문제에서 뭐 이런 어떤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뭐랑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죠. 이 시에 대한 이해도 중요한데 선생님이 이 시가 뭔 말을 하는지 물론 뭐 자꾸 읽다 보니까 알겠는데 처음 읽었을 때는요. 이게 진짜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첫 번째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피동이 화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건 내용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안다는 거죠? 그 구조 때문에 안다라는 거 인정합니까? 그죠? 화자라는 것이 구조 때문에 안다는 것이고 물음과 단정도 어때요? 얘 좀 뭐 단정하고 물음은 좀 별론데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병치의 원인도 어때요? 그 병치 그런 거 맞는 것 같은데 뭐 원인인지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원인인지는 좀 모르겠다. 근데 반성을 한다라는 건 내 과거에 대해 생각하는 건 반성. 오케이. 변함없다. 흐르는데 의지. 여기도 물론 내용적인 면이 좀 들어가지만 자 정리했습니다. 지금 해설하는데 무려 30분이 걸렸는데 지금 선생님이 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도 좋은데 우리가 문학이나 어떤 글을 읽을 때요 문제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묻고 싶어 하고 출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므로써 그 문제가 틀리게 만드는 원리가 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 4번 같은 경우는 주제죠. 어떠한 이 글의 주제가 사실은 성찰입니다. 그러면 반성과 성찰이 없는 현대시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반성이 많아요. 성찰 진짜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물론 이게 좀 오늘 자유와 억압에 대한 시가 그 다음 시기도 한데 자유와 억압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걸 읽으면서 한번 탁탁탁 처리도 한번 해보고요. 그림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논리라는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 논리라는 게 뭔지 시라는 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어려워요. 이거 가지고 막 윤동주만 연구하는 그 국문학과 교수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처리할 것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글이 있는 거. 자, 갑니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아, 바람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뭔가 불고 있구나. 그러면 이 머릿속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화자가 있는데 이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드러나지 않죠. 근데 바람이 하여간 불고 있는 거죠. 이 정도를 상상. 이건 머릿속 상상이에요. 근데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결국에는 바람이 불고 있는데 나는 일단은 괴로움이네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있는데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그냥 괴로운데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문장을 보면 일단은 여기서 괴로움 했어요. 그냥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뭐 이유가 없다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냥 바람이 부니까 좀 괴롭네. 좀 얘가 좀 괴롭다. 여기까지 체크. 괜찮죠? 자,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갑자기 물음표를 하네요. 자, 우리가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 항상 새로운 정보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질문했으니까 얘가 지금 여기서 좀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온 거죠, 지금. 질문했으니까 계속 체크해보는 거죠. 이것만 이게 의미가 뭘까? 뭐 이거 체크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자,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고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자, 이유를 물어봤는데 이런 이유들이 없다는 거네. 다시 한번 얘를 보면서 구조. 내가 괴로운데 그 괴로움에는 내가 사랑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대를 시대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어. 이거 나 없어. 이런 괴로움에 이런 이유가 아니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나는 내 발이 반석에 섰다. 자, 반석이라는 단어 뜻 한번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최소한 반석이라는 단어에서 석자가 돌석자인 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반석의 이미지가 뭐예요? 혹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반석이라는 단어 진짜 많이 얘기하는데 반석. 설마 반반한 돌? 나쁘지 않아요. 근데 반은 반반하다. 반반하다는 게 뭐지? 조금 반반하다의 그 기능. 또 반석. 매끄럽다. 나쁘지 않아요. 어때요? 또 다른 의견 있나요? 받쳐주는 거 너무 좋아. 이 반석이 기반이라는 단어와 돌멩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를 부를 때는 내 발이 되게 단단한 곳에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이게 얘가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괜찮아요? 반석이라는 그 이미지 자체가. 근데 뒤에도 보니까 어때요? 강물이 흐르는데 언덕 위에 있죠. 얘랑 연결되죠. 이 강물이 흘러도 나는 뭔가 좀 뭔가 동떨어진 곳에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강물은 흘러라. 나는 어쨌든 굉장히 안정적인 언덕 위에 있어. 뭔가 안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괴로움과 관련이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하자면 나는 아마도 필기에다가 이 정도의 키워드들 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상상하고 이러한 논리 구조도 한번 쓴 다음에 결론은 나 괴로운데 나는 되게 조금 안정적인 곳에 있는데 근데 그 괴로움이 뭐 되게 내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내가 개인적인 걸 넘어 시대적인 것도 고민했던 사람도 아니야. 나 왜 괴로운지 모르겠네. 어, 됐죠? 그럼 이 글의 주제가 뭐냐? 나 모르겠어. 내가 진짜 난 모르겠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 시험 문제를 푸는 자세는 아니야. 음. 그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문제로 낼 수가 없어. 일단 수능은 뭐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겠죠. 이 괴로움이 알고 봤더니 뭐 홍수가 나서 예전에 한번 자연재해로 얘가 큰 아픔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누구 사랑한 것 때문에 괴로운 것도 아니고 슬퍼한 것 때문에 괴로운 것도 아닌데 좀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자연들을 너무 무서우니까 강물이 흐르는데 내가 발을 그 강물에 못 담그는 거지. 너무 무서우니까. 지금 괜찮아요? 이런 의견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대에 대한 뭐 무관심이 뭐 괴로움 불렀다.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아마 또 진짜 공부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내신 학교 내신 시험이라면 요렇게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그게 답일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팩트 체크만 할 거다. 그리고 읽으면서 첫 번째 항상 뭐 상황 묘사는 무조건 그림 생각하고 해야 되고, 두 번째 당연히 이 원인 결과 생각하는 인과관계 생각하는 게 이게 논리적인 거거든요. 뭐 때문에 뭐인지 논리 보는 거. 그리고 단어에서 오는 그 이미지. 근데 반석이라는 단어 자체를 한번 찾아볼까? 반석? 아니네. 반석이라는 단어가 기반이 되는 돌멩이. 넓고 평평하게 된 큰 돌. 아주 안전하고 견고함. 이렇게 있네. 그죠? 괜찮죠? 반석 같은 집안. 나의 반석. 이런 말을 진짜 많이 씁니다. 자. 오늘 한 집은 더 써야 되는데 끝나버리네. 그럼 결국에는 선생님이 지금 원하는 건 요 수업이 끝났고 다시 백지를 꺼내서 이걸 읽을 때 이런 그림, 이게 뭔가 좀 이 바람이 부는데 좀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화자에서 그냥 어디서 불고 어디서 불러갈까 나랑 관련이 없는 느낌이 있지. 그래서 이 바람이 화자의 태도를 강조한다. 그래서 틀린 거거든요. 완전히. 왜냐면 얘는 반석 위에 있는 애야. 물론 다 읽어보면 그렇게 해설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문제를 풀 때는 이 얘기를 여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풀 수밖에 없다는 거지, 내 얘기는.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거를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가 내가 왜 괴롭지? 그러면 내가 왜 괴로운지 이유를 내 가슴 속에서 물어보겠죠. 이거를 내면을 응시한다고 해요. 이 그림이 아주 핵심적으로 나와야 돼. 이유가 없을까?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지. 이유가 없을까? 단정하지 않고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반성한다, 내면을 응시한다는 용어가 확실히 쓰이고, 반복을 확실히 했고요. 네, 이 자세에서 이유가 없을까라 물어봤으니까 없다. 반성, 이거 진짜 잘못했다는 얘기 아닌 거 인정하나요? 반성은 잘못했다는 거랑 약간 달라요. 일상생활에서 그 말도 쓰이지, 그지? 하지만 여기서 쓰이는 성찰과 동의어라고 봐도 됩니다. 자, 이해됐으면 1번, 안 되면 2번하고 숙제를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워드로 쳐도 좋으니까요. 치고 방금처럼 읽으면서 어느 단어에다가 좀 체크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손메모 한번 해보는 거 꼭 추천을 합니다. 아마 윤동주 시대니까 일제에 억압된 시대 때문에 얘가 그 시대적인 괴로움이 있는데 그 시대를 실제로 괴로워하지 않는 것에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결론을 얘기해 보면 선생님 뭐 이 시를 모르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독해하는 것 전에 있는 그대로 독해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얘가 시대를 슬퍼한 일이 없다는 얘기 자체가 얘가 시대를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우리가 좀 소시민이라고 하죠. 지 먹고 살기에만 바빴던 애야. 그걸 반성하고 있는 거지. 그지? 바람이 자꾸 부는데 막 시대적으로 막 험난한데 나는 되게 뭐 집이 잘 사나 봐. 나는 안전해. 그런데도 얘는 이제 와서 좀 괴로운 거야. 근데 이 괴로움이 아마도 그동안 내가 시대 걱정도 안 한 그런 어떤 죄책감,
이런 거일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자연재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자, 문제 푸는 거, 이 단어들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묘사하고 어떤 것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할 것인가. 거기까지만 한번 꼭 복습했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요게 억압에 대한 얘기거든요. 요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고요. 꼭 숙제 한번 좀 도전해 주세요. 이거 지금 수능 문제에서 어렵고 정답률이 높지 않아서 어려운 거니까. 네. 오케이? 맞아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저항하지 않고 반성. 요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알고 보면. 네.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숙제한 거와 함께 만나겠습니다. 모두 안녕.